이게 어떻게 보면은 1688에서 떼온 제품들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트파이프입니다. 드디어 이번 6챕터부터는 공장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아마 이 공장 파트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셀러와의 어떤 격차가 이만큼 많이 벌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캔턴 페어로 오신 분들도 가끔 있지만 공장까지 직접 가서 제품을 컨트롤하고 생산 어떤 설비를 보고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이 없거든요. 결국에 셀링의 역량이라는 거는 제품을 잘 만들고 잘 가져오는 것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 방식은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마케팅 방식을 배워 나가야겠지만 여러분들의 생산 공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저는 이커머스 업계에서 굶어 죽을 일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매출 만들었었잖아요. 3개월 만에 3천, 4개월 만에 7천 됐었고 그 뒤로도 8천, 9천까지 금방 갔어요. 사실 물론 자본이 더 많았다면은 2억까지 금방 갔었겠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가 위탁 판매를 했을 때 매출을 한 5천을 찍었을 때랑 브랜드로 해가지고 매출을 한 이 정도 찍었을 때랑 느낌은 굉장히 달라요. 이거는 어떤 판매 방식과 그런 것에 의존한 게 아니라 저만의 아이템 소싱과 제조로서 이걸 뚫어낸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로켓그로스가 뜨든 오늘의 집이 뜨든 뭐가 떠도 전 앞으로 먹고 살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 좋은 제품을 잘 만들 자신이 있으니까요. 판매 방식에 배우면 되는 거고 제품이 좋으면 오프라인도 입점할 수 있고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산 공장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된다면은 정말 셀러 중에서는 독보적인 1위 혹은 기업 규모까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6챕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앞으로 온라인 셀링을 지속하실 거라면은 공장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돈 잘 버는 셀링의 핵심은 아이템 소싱이 아니라 공장 소싱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거래하는 한 공장은 영국의 한 기업을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1년에 100만 대 이상 수출한다는데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부자가 된 케이스죠. 그러므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 공장은 많이 방문해보고 가볼수록 되게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제품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보면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장을 방문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은 공장의 규모를 우선 알면 좋아요. 당연히 가시적으로 먼저 볼 수 있겠죠. 눈으로 보이니까요. 부지의 크기나 면적, 종업원 수 등으로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자재의 어떤 생산 시작 단계를 보는 것도 하나의 파악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테이프를 만든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생산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파이프를 사와서 자르는 것부터 시작하는지. 생산 단계가 앞으로 당겨질수록 큰 기업입니다. 정말 큰 기업들은 원자재 가공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셀링도 사실 위탁, 사입, 제조, 브랜드 이런 순으로 넘어가잖아요. 제조 공장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장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샘플실을 정말 많이 가시게 될 거예요. 모든 공장에는요 이렇게 샘플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그 공장의 주력 상품들을 진열해 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공장 방문 시 모든 협상과 이야기는 이 샘플실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 샘플실은요 공간 때문에 박람회장에 가져오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제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선 여러분들이 해외 기업의 OEM 생산 제품도 볼 수 있고요. 이제 막 런칭한 제품들도 많이 여기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샘플실에서 어떤 거를 보셔야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공장에서 다루는 소재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은 소재가 존재하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잘 다루고 가공하냐에 따라서 그 공장의 실력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발매트 공장이면은 털의 촘촘함, 먼지가 없는지, 스텐이면은 제품의 광택이나 표면 처리, 철 제품이면은 도장 이런 것들이 결국 제조 기술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샘플실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샘플실이 좀 큰 편이에요. 근데 좀 어지럽죠? 그러니까 샘플실도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꾸며져가지고 정리되는 것들도 있고 이게 샘플실이야 싶을 정도로 되게 작은 것도 있고 여기는 크기는 큰데 되게 제품들이 난잡하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샘플실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구경하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不是说那个线下 여기는 이제 보통 의자를 만드는 공장이다 보니까 의자들 위주로 있죠. 下楼去看那个生产线吗？对，先看一下产品，哦就是这张邮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장에 오면은 소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네가 어떤 소재까지 취급을 하는지. 예를 들어 쿠션율 있고 수제를 꽈서 하는 거 있고 우드 있고 많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공장 이 소재 다를 줄 아네. 그럼 내가 만약에 나중에 비슷한 다른 의자 만들 때 여기면서 한번 일을 같이 해봐도 되겠다. 혹은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소재를 섞어가지고 짬뽕으로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跟你刚刚给我看那个， 좀 매트 맛집이네. 조금 예. 재질이 신기해요. 근데 면이에요 이거.
면 같은 느낌. 这个对，这个是 테스트하고 있죠. 滑的那种感觉。 늘 말했죠. 오감으로 느껴보라고. 我们需要很多那个要求。 가격 한번 물어봅시다. 궁금하다. 이 정도는. 只有这个的价格 저희는 그래서 소재 가격만 따로 물어보기도 해요. 제품 가격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얘는 이 밑에 있는 것과 위에 합작품이잖아요. 그럼 얘만 해서 얼마냐? 그럼 저희가 나중에 다른 거랑 이 짬뽕에서 만들었을 때 대략적인 원가를 산출할 수가 있겠죠. 大概多少呢？这个链子的话， 저 정도 두께. 예. 여기 맛집이네. 예. 매트 맛집이에요. 매트 맛집. 아 여기가 찐 맛집이네. 자기가 재질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요. 예. 저희가 요那个不一样吗？不一样，不的。有不一样的， 계속 재질을 파악하고 있죠.我说的是不的다 네. 된답니다. 带给这个 아 이게 만약에 나무였으면 저희가 못 만드는데 철이라고 하니까 다 예. 만들 수 있고 선도 면으로 꼬인 거다 선이다라고 해도 다 되고 이것도 너네가 보내만 주면 우리는 이 재질을 모른다. 예. 아 자기는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셨죠? 그러니까 제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져오기만 하면. 예, 가져오기만 하면 그냥 보내. 대단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아이템이 있어요. 제가 1강에서 여러분들께 사진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가장 빨라서 그래요. 뭐 작은 거라면 샘플을 작게 면재질 같은 거 잘라가지고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어떤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놓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샘플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합작해서 가능하냐? 너 이 소재 아냐? 같이 해서 만들 수 있겠냐? 가능하다. 오케이, 그럼 바로 샘플 뽑는 거예요. 그럼 샘플 만들어 보자. 제품 어떻게 나오는지. 샘플 여러 개 만들다 보면은 여러분만의 제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이 만든 거잖아요. 정말 나만의 제품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품들의 소재와 가공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제품들에 사용된 기술들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샘플들에 있는 기능들을 짬뽕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새 제품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거 저희가 정말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꿀팁을 알려드린 건데 전 이렇게 제조 진짜 많이 해요. 이 공장에서 어떤 기술까지 개발했는지 그리고 어떤 소재들을 활용하는지 잘 알아둬야 나중에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이 공장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때 거기서 이거 수공예로 되게 잘했었는데 철은 거기가 진짜 잘 만들었었는데 뭐 도장은 어디가 진짜 좋았었는데 이런 것들 다 짬뽕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뭐 새로운 기능이 있다 했어요. 테스트하고 있죠. 我跟你说，你是看的那个图片， 여기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는 거 밑에 우리가 이렇게 你就 의자 看它这个只要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기술 개발했다. 네네네네.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但是 어떤 你要是 느낌인지. 这个颜色，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공장을 막 가는 이유는 제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지금 왜 앉았을까요? 색깔이나 이런 건 제가 여기 앉은 이유는 하나예요. 아, 이 비교성을 제품이 이 솔직히 제품 안 예뻐요. 세련되지 않고 이거 솔직히 제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거 이대로 못 팔아요. 절대로 안 예쁘고 세련되지 않았고 다들 게 많은데 문제는 저런 기능 정도는 저희가 가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흔들거리면 느낌이 좋네. 이거 내가 색깔 바꾸고 소재 바꾸고 쿠션 부드럽게 하면은 좋은 제품 만들 수 있겠다. 왜냐면 세상에 어떤 제품들은 완벽한 게 잘 없어요. 완벽은 여러분이 추구하셔야 되는 거고 보통 제품들은 디자인이 아쉽거나 기능이 아쉽거나 약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유통사인 여러분들, 브랜드 대표인 여러분들이 그걸 채워 넣어야 돼요. 이 기능에 이거 접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진짜 여러분들만의 제품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에 적용된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샘플실에 가시면 각 품목별로 가격들을 물어봐 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공장의 가격 경쟁력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해당 품목군의 공장 시세를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제품을 소싱할 때도 소싱력이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듯이 공장도 이 원자재를 가져오고 공장을 운영하고 생산 라인을 짜는 거에 대해서 다 전문성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똑같이 카트를 만들어도 5만 원에 만들고 어디는 정확하게 같은 재질로 만들어도 3만 원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공장의 어떤 규모와 생산 라인의 어떤 전문성, 효율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샘플실에 가면은 가격을 다 한 번씩 물어보고 다녀요. 얘네가 이 정도 제품을 얼마나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럼 만약에 저렴하게 만든다? 그럼 공장의 생산 라인이 효율적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원자재 사서 거기서 제품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당장 이 샘플실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품목군에 대해서 가격들 한 번씩 물어보고 다니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공장은 여러분들이 정말 다방면으로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전부 다 해서 근데 그 포장까지 나바하오 打包好的 포장까지 해서 해서 500 다, 이었는데. 예, 다 500에서 600이야. 그래서 아마 580원 정도 될 거라고. 가격 물어보죠. 저는 항상 다 물어보고 다녀요. 그러면 11만 원 정도. 예, 10만 정도 끊는 겁니다.
的，这个是出厂价来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격은 다 물어보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그 생산 라인을 통해 어느 정도의 제작 단계는 여러분들이 파악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가면은 저는 그래도 한번 생산 라인 쭉 보거든요, 항상. 보통 공장 가시면 되게 막 더럽고 시끄럽고 막 그래요. 깨끗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것도 많이 가면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결국 물건만 잘 만들면 장땡이잖아요. 생산 라인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어디가 수작업이고 어디가 기계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어디까지 개선을 요구할지 알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공장도 공장의 라인이라는 게 있을 텐데 절대 모든 걸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이거 의자를 꼬는 거는 수작업이다. 그러면은 다른 재질을 가져와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소재만을 위한 어떤 라인을 짜서 움직인다. 그럼 소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MOQ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공장에서. 그 재질이랑 똑같고 너네 건 무거워서 그렇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가볍잖아. 가벼운데도 그렇게 비싼 포장을 쓴다. 근데 저희는 프리미엄 라인 쪽인거든요. 예. 아 여기 미쳤다. 지금 약간 아드님 눈치는 졌다. 여기서 해라. 이런 눈치입니다. 내가 말했지 여기 좋다고. 지금 계속 그랬어요. 되게 좋은 공장이었어요. 귀신같이 찾았다. 예. 알아봅니다 저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야. 제가 본 어떤 그 공장보다도 가장 오픈되어 있지만서도 가장 디테일한 걸 신경 쓰는. 다른 것도 굉장히 작지만 예. 작은데 갖춘 혈을 다 갖췄고 예. 또 쉽게 건조대만 하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깔끔한 편이에요. 어느 공장 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 생산 설비가 되게 잘 짜여져 있어요. 우리가 중요 포인트인지를 알고 있는 거지. 맞습니다. 이 제품에서는 어디를 개선시켜야 되고 이거를 전 공장이랑 다르게 그걸 알고 있어요. 단순히 철만 휘고하는 게 아니라 얘는 맞습니다. 식기 건조대이기 때문에 어디를 신경 써야 되고. 포장까지. 예. 포장도 정말 중요한 부분. 아, 이거, 와. 공장에서 어떤 마감 처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철 같은 거 만들면 끝에 이게 둥근 모서리 부분을 잘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리뷰에서 막 긁혀서 피난다 이런 리뷰들이 달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이때 공장에서 그런 마감 상태들을 잘 보면은 좋겠죠. 물론 지금 난 여러분들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한 두 번, 세 번 갔다 오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제품을 만들고 하다 보면은 정말 진짜 엄청나게 큰 진입 장벽이 될 겁니다. 이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 봤던 것도 솔직히 그 유튜브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내용들이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께 나중에 정말 큰 무기가 되어 줄 거예요. 정말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다른 셀러들보다 4단계, 5단계를 한꺼번에 앞지를 수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에는 내수 라인과 수출 라인이 따로 존재하는 회사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은 저가 재료를 사용한 저퀄리티의 제품을 주로 만들고 수출용은 고가 재료를 이용한 비싼 제품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출은 수출대로, 그리고 1688이나 타오바오는 또 그거 뭐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돈을 양쪽에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도 먹고 수출도 먹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1688에서 떼온 제품들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업체들이 직접 찾아다니고 컨트롤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주기도 해요. 지금부터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온라인 판매하는 것들은 제가 말했습니다. 품질이 그렇게 높진 않다. 내수 말하는 거예요. 내수 1688로 파는 거. 제가 본인도 말하고, 왜냐면 그들은 뭐 열어봐야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그냥 쓴다. 대신에 저기는 품질이 안 높은 대신에 엄청 많은 수량이 팔린다. 안 그러면 다 빼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온 제품들이 타오바오인 건데 예, 1688. 맞습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국내 아, 셀러가 이거 가져오니까 중요한 얘기였네 이거. 맞네. 그거를 국내 셀러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라인이 아예 다른 제품을. 예. 추파. 여기는 다 이제 수출하는 곳 제품들의 포장하는 공간. 결국 정식 수출하는 제품은 좋다 이거는. 예. 아, 왜냐면 그 때깔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뿌이양 시아멘. 그러니까 모든 공장이 이런 건 아니에요. 모든 공장이 수출과 내수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따로 관련한 공장들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당연히 평균적으로는 수출 제품의 퀄리티가 내수용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생태계를 말씀드리면 그런 나쁜 공장들에서 쓰레기 같은 제품들을 만들면 그게 어디로 가냐? 테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낮은 가격에 후려치는 거죠, 그쪽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좋은 제품이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장 소싱력이 없으면은 테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교육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해외는 알루미늄 제품이 훨씬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여긴 다 알루미늄 제품이고 밑에는 이제 아까 그거는 보면 밑에가 신기하죠? 저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좀 얘기해봤는데 주요 품목군의 공장은 꼭 한번 가보시길 권장드려요. 모든 품목군에 있어 매번 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공장을 가볼 때마다 여기 와본 한국인이 있냐고 물어보면 거의 98% 확률로 노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공장까지 가면은 좋은 게 뭐냐, 해당 공장 사람을 일단 여러 번 까먹을 일이 없어요.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장이 박람회에서 만나는 바이어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공장의 수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부스의 수보다 그 공장에서 만나는 바이어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장까지 오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품목군, 여러분이 얘기했던 아이디어 당연히 더 챙겨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기억도 안 날 텐데 결국 사람끼리의 일이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땀을 흘릴 만큼 그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의 OEM 제품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질리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우리가 가진 리소스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앞에 강의에서 바이어에겐 두 가지 무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돈인데, 돈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저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럴 이유도 악바리도 체력도 없기 때문이에요. 돈 쓰면 되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진 리소스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박람회에서 이것저것 적당히 소싱해서 팔면은 어떤 가격이나 구색으로 큰 기업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잘 마케팅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파면 일어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만의 어떤 스킬을 쌓으려면은 전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상품의 중요성이 더 커질수록 슬슬 사람들 박람회로 올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곳, 조금 더 딥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여러분들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고품질 제품이라는 거는 그 만드는 사람의 열정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공장은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뵐게요.